이제 데이터는 다 준비가 되었고 RNN 모델을 구현해 가지고 학습을 시킬 차례입니다. RNN 모델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RNN 모델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보면은 우선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3차원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고요. 그러면 이 시계열 데이터를 시퀀스 길이가 시간축 길이가 7일 곱하기 24시간이잖아요. 그럼 7 곱하기 24가 이게 24, 7, 28, 168개예요. 168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RNN이 168번 반복이 돼야 돼요. 시간축으로 끝까지 파싱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168번 RNN 셀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줄이고 싶어요. 맥스 풀링 하는 것처럼. 이거를 콘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콘볼루션의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이 시퀀스를 줄일 수 있어요. 콘볼루션을 사용해서 3000대니까 콘볼루션 1D를 사용할 거고요. 콘볼루션 1D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콘볼루션을 사용하면은 몇 시간을 이제 단위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콘볼루션 그러니까 커널의 길이로 이제 몇 시간의 정보를 인코딩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커널의 길이를 7로 하면은 저희의 데이터는 1시간 단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커널의 길이를 7이라고 하면은 7시간의 데이터를 콘볼루션 하는 거예요. 7시간의 정보를 인코딩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커널의 길이를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몇 시간씩 봐라, 몇 시간씩 정보를 인코딩해라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인데, 7시간의 길이를 처음에 이제 일주일치 그 센서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7시간을 볼 것이냐, 혹은 2시간 뒤로 떨어져서 다시 7시간 정보를 볼 것이냐, 요거를 스트라이드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라이드가 기본값이 1일 텐데 1로 하면은 처음 7시간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7시간 정보를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총 168번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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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이거를 168번 반복을 해요. 스트라이드 1로 두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좀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스트라이드를 뭐 2나 뭐 3으로 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최초의 7시간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이드가 만약에 2라면은 2시간 뒤로 가서 7시간 정보를 인코딩하고 다시 2시간 두 번 옆으로 가서 또 7시간 정보를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RNN이 168번 그 러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시퀀스가 스트라이드가 2라면은 절반만 반복이 되니까 훨씬 학습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효과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버피팅이 방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트라이드는 뭐 3으로 둘게요. 좀 빨리 돌라고. 이제 성능보다는 이제 빨리 수렴돼서 이제 결과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커널 길이 스트라이드 3의 컨볼루션을 써서 이제 몇 개 정보를 인코딩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코딩 몇 개 할 것인가. 정보 인코딩은 뭐 32개를 한다고 할게요. 32개 큰 의미는 없고 그냥 32 아무렇게나 정한 겁니다. 그래서 7시간의 센서 정보로 32개의 정보, 7시간의 센서 정보를 통해서 32개로 이제 정보의 양을 더 늘리는 거죠. 32개의 아웃풋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뭐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RNN을 써야 되는데, RNN은 이제 셀을 뭘 쓸 것인가. 셀은 이제 RNN 기본 셀, 뭐 가장 대중적인 게 RNN 기본 셀과 게이트 셀하고, 그다음에 LSTM 셀,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셀이죠. 이 셀은 이제 RNN은 이제 RNN이 제일 간단하고 GRU가 그 다음으로 복잡하고 LSTM이 가장 복잡한데, GRU를 선택을 할게요. 이게 속도도 뭐 LSTM보다 빠르고 성능은 RNN보다 더 좋으니까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GRU를 셀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 셀을 선택을 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몇 개를 할 건지 또 정해야 되는데, 이걸로 인코딩을 몇 개 할 것이냐. 인코딩은 뭐 역시 뭐 32개를 한다고 할게요. 이것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32개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RNN을 통해서 총 시퀀스만큼의 아웃풋이 나올 건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미래 24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측이잖아요. 그럼 그 24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RNN의 마지막 시퀀스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다 인코딩 하도록 모델을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풀리 컨볼루션을 통해서 24시간의 24개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바로 이제 하는 걸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델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이게 별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학습이 되는 형태로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델을 잘 만들려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어떤 모델이 좋은지 여러 뭐 논문이나 실험 자료들을 봐야죠. 네, 그냥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슬림 라이브러리를 쓰겠습니다. 슬림 이 레이어 라이브러리 같이 어떤 레이어를 쓰기 편하게 해주는 건데, 이걸로 컨볼루션이나 RNN을 사용하려고, 컨볼루션이나 풀 커넥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 이제 데이터 준비되어 있고 모델도 어떻게 만들지 다 생각해 뒀으니까 저대로만 구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모델부터 구현을 하면, 이제 모델은 어떤 인풋을 받아서, 인풋을 넷이라고 할게요. x라고 할게요. x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콘볼루션을 한다고 했죠? 콘볼루션 1D 슬림의 콘브, 이제 콘볼루션 1D를 할 건데, 첫 번째 인자는 인풋이고 두 번째 인자는 넘버 오브 아웃풋 몇 개 만들 거냐라고 했는데, 아까 정하기를 32개씩 하겠다고 했죠.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7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7시간 정보를 인코딩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스트레이드가 기본값이 1인데 스트레이드를 3으로 하기로 했어요. 3시간씩 인코딩 하기로 했어요. 3으로 하면은 시퀀스가 3분의 1로 줄겠죠. 다른 인자들은 이제 그냥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이걸로 컨볼루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나중에 호출을 해서. 자,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는 이제 RNN GRU 셀 선택해서 RNN 하기로 했죠. 그럼 셀을 만들고요. 셀은 TF에 케라스에 있는 레이어즈에 GRU 셀을 사용을 할 거고, GRU 셀의 인자로 몇 개 유닛 쓸 거냐, 유닛 쓸 거냐, 이 유닛 개수가 바로 이제 인코딩 몇 개 할 거냐 와 이제 같은 뜻입니다. 32개 인코딩 하겠다. 그럼 이 셀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RNN, 이제 RNN 레이어를 구성을 할 거고, 인자가 첫 번째 인자는 셀이고, 두 번째 인자는 인풋이고 넷이죠. 세 번째 인자는 시퀀스 랭스인데, 저희는 시퀀스 랭스가 다 동일해요. 168로. 그래서 정할 필요가 없고요. 뒷타입만 플로트 타입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을 받아야 되는데, 리턴은 두 개가 리턴 됩니다. 자, 아웃풋과 상태. 아웃풋과 상태 두 개가 리턴이 되고, 이제 아웃풋이 시퀀스만큼 아웃풋이 나오는데, 저희는 마지막 시퀀스 아웃풋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아웃풋이 이제 모양이 데이터 개수, 배치 데이터 개수와 시퀀스만큼 나올 거고요. 시퀀스는 168 나누기 3만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특징에 32개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아웃풋만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값만 얻을 겁니다. 마지막 값은 모든 배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퀀스 마이너스 1 요것만 쓰겠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뭘 한다고 했냐면은 이제 풀커넥션에서 24개의 미세먼지를 다 예측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림의 FC 풀 커넥티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인자 인풋 주고 아웃풋 몇 개 낼 거냐, 24개 내기로 했죠. 24개가 변수로 만들어 뒀는데, 이거 시퀀스 y죠. 이걸로 시퀀스 y개만큼 만들어 내라. 이게 저희의 최종 이제 예측입니다. 이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저희의 모델이고, 모델 정의를 해놨고요. 이 모델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플레이스홀더가 필요하죠. 플레이스홀더는 px라고 줄게요. 플레이스홀더 x라는 이 뜻으로, px는 placeholder, 타입은 float고, shape은 non, 트레이닝 시퀀스는 시퀀스 x고, 특징 개수는 11인데 저 11이 피처 k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벨 줘야 되니까 라벨은 플로트 30인데 24시간. 약간 3D로 바꿔놨잖아요. 3D로 괜히 바꿔놨네요. 그냥 2D로 써도 되는데 3D로 바꿔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해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로 데이터를 넘겨주면은 이 X를 모델에 넘기면은 이제 하이퍼세티시드, 그러니까 예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모델의 데이터를 넘겨서 아웃풋을 H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 프린트된 거는 요게 프린트된 거고요. 자, 네. 이 데이터를
컨볼루션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은 안 썼으니까 물음표고 56. 시퀀스가 원래 168인데 168이 56으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라이트 3 때문에 3분의 1로 주는 거죠. 168 나누기 4. 그러면은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56으로. 아닌가? 네, 맞죠? 56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우연히. 그래서 좀 RNN을 좀 빨리 돌릴 수 있어요. 56번만 셀이 사용되면 되니까, 반복되면 되니까. 그리고 아웃풋의 모양도 한번 프린트로 확인해 보면, 이제 이 시퀀스의 마지막, 이게 마이너스 1이 마지막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 커넥션에서 24개 만들어라.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의도한 대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모델을 만들어졌고, 이제 코스트를 정의하고요. 코스트는 이제 모든 샘플들의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냐면 민스퀘어 에러를 쓸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그러니까 h가 이제 py가 같아지길 원해요. 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은데요. 자, 근데 모양이 이게 맞나요? h는 2차원이고 py는 3차원이에요. 3차원으로 괜히 늘려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2차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 모양이 같으니까 빼기 연산이 되고 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제곱을 써주고요. 이게 코스트고, 이 코스트를 줄일 옵티마이저를 하나 골라주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가장 기본적인 러닝 레이트는 0.1로 줘서 얘한테 저 코스트를 미니마이저 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이 동작을 트레인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러면은 구성이 다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행을 하면은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는데 이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확도를 만들어야 돼요. 성능 지표가 필요한데 이게 회기니까 회기 모델이니까 정확도를 이제 결정계수로 사용하면 되겠죠. 답장을 좀 해주고, 결정계수로 이제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결정계수는 알트 스퀘어 공식을 그대로 구현해주면 되는데, 결정계수 요 공식으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결정계수는 1 빼기 오차의 제곱의 합과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오차는 실제값 빼기 예측값이고 편차는 실제값 빼기 평균값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씁니다. R2는 1 빼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썸이니까 이제 썸 나누기 역시
편차의 썸을 하면 되고, 자, 5차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제 제곱해주고요. 여기도 편차의 제곱이니까 스퀘어 해주고, 여기는 이제 5차는 실제 빼기 예측이에요. 실제는 py잖아요. py 이게 자꾸 써야 되니까 2차원으로 자꾸 바꿔야 되니까 이제 번거로우니까 2D라고 이제 미리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둘게요. 자, 5차는 실제 빼기 예측이래요. 이게 실제고 정답이고, 예측은 H고요. 편차는 실제 빼기 평균이에요. 이게 실제고 빼기 평균. 평균은 캡처 리듀스 민, 이렇게 해주면 결정계수 이제 한 줄로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모델 구현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기능들을 다 구현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넣으면서 학습시키면 됩니다. 데이터 넣으면서 학습을 시킬게요. 세션 준비해 두고요. 초기화, 필요한 변수들 다 초기화 해주고, 글로벌 베리어블 이니셜라이즈 해줄 거고요. 세션이 지금 초기화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초기화 됐다고 치고 이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서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1000번 반복을 하겠다. 데이터 양이 적어서 배치를 나눌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세션을 통해서 실행을 시킬 게 뭐냐면은 트레인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잘 되고 있나 코스트와 R2를 리턴 받아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넣어줘야 되니까 데이터는 변수명이 xtrain, py는 ytrain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두 개만 넣어주면은 트레인 오퍼레이션 코스트 R2 구할 수 있고, 쟤를 리턴을 받아서요. 밑줄을 하나씩 추가해 줄게요. 얘네들을 출력을 해서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할게요. 코스트 R2 점 두 자리까지만. 매번 출력되면 지저분하니까 100번에 한 번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 드라이버가 지금 잘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세션 초기화하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작업을 잘 안 해서 윈도우 쪽 드라이버는 잘 세팅을 아직 해두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